공직사회의 부동산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민심과 정권 심판론이 이번 선거 희비를 가를 변수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전략이 무엇인지 오늘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배준영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거 초반부터 국민의힘이 우위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한 거다. 이런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런 그 민심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민심이라는 게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는데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민심의 쓰나미를 맞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것은 최선을 선택하는 거지만은 네. 또 차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선택받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지금 민주당에 너무 실망한 그런 국민들이 그래도 국민의힘이 차선책으로 좀 뽑아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꿨고 약자와의 동행을 해왔고 정강 정책을 바꿨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택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광주에도 벌써 3차례도 갔죠. 그래서 저희가 외연을 넓히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런 노력도 저희가 인정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0대가 고용 정책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30대는 주택 정책으로 지금 전월세 난민이 되고 집도 못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의 이런 실정을 통해서 예전에는 정부가 정책을 잘하지 못해도 내 생활과는 별 관련이 없었지만 지금은 내 생활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런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은 내 삶이 변할 수 없겠다라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 악화는 LH 사태 영향이 크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 전셋값 인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격 경질이 됐습니다. 네. 이번 논란과 경질에 대한 야당의 입장 어떻습니까? 너무 그 어처구니가 없죠. 사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실패한 25번의 그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한 분입니다. 네, 그런 분이 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기 하루 전에 14%나 본인 전셋값을 올렸다는 거는요. 그건 정말 천인공노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어제 이런 평가와는 달리 제가 한 가지 평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 씨를 발탁을 했을 때도 네. 그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부조리 백화점이라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발탁을 해서 밀어붙여서 청문회를 무력화시켜서 했는데 대한민국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에도 이렇게 발탁을 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전셋값 이틀 전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을 이렇게 발탁을 하고 정권의 중심에 세운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꼬리 자르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진정 어린 인사 정책 실패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이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현재 크게 2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네. 그리고 투기이익 환수를 소급 적용하는 이런 방안을 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한 그 국민의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큰 틀에서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환부를 도려내고 정책을 바꿔서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에 컨테이너 2만 개를 실은 배가 이렇게 자초돼 갖고 한 3, 4일 동안 수에즈 운하가 막혔죠. 그래서 하루에 한 90억 달러가 손해가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밝혀지고는 있지만은 처음에는 모래폭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원래는 한 7, 8노트 정도로 가야 되는데 네. 선장이 이게 빨리 갈수록 수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한 13노트에서 14노트로 과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도 그렇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고 정책을 세우는 건 맞는데 과속해서 여태까지 정부는 그리고 정부 여당은 단독 처리 등등 해갖고 너무 실패를 많이 했어요. 임대차 3법도 처음에는 좋은 선의를 갖고 시작했는데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전월세 상승과 전세 난민과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켰습니까? 그리고 검경 수사권 분리도 좋은 의도에서 시작됐다고 하지만은 지금 LH 사태에서 검찰이 1, 2기 신도시 때 얼마나 성과를 올리고 그 부분의 전문가예요. 불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소방관들인데 지금 다 손을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모든 것을 대증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글쎄요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LH 관련된 국민들의 공분이 크고 그 해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염원이 크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온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야기인데요. 네. 민주당은 이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세를 네. 이어가고 네. 있는 상황인데 네. 특히 이제 최근에 KBS 보도에서 네. 오세훈 후보가 그 내곡동 땅 측량에 직접 참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네. 더욱 그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그리고 네. 국민의힘의 대응은 어떤 건가요? 네. 한마디로 좀 어이가 없고요. 민주당이 지금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실력으로 안 되니까 마타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KBS의 그런 잘못된 보도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 법률지원단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고요. 다만 지금 16년 전에 일이 그렇게 벌어졌는데 그리고 그 사안이 이 선거에 어떤 그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법적인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은 그걸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제 뭐 그 TV 토론회 보셨죠? 네네. 오늘 또 뭐 2차 토론회가 이제 그 예정돼 있는데 그 TV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네. 그 안에서는 이제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말 바꾸기 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었고 네. 끝난 직후에는 네.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도 거짓된 변명을 이제 되풀이하고 또 오세훈 후보가 도덕성과 정직성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글쎄 2004년에 이미 거의 노무현 정부 때 거기가 계획이 잡혔고 2006년 3월에 그 지역이 확정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글쎄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지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저희가 공격을 하려고 그랬으면은 박영선 후보의 일본 아파트를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함몰되지 말고 정책을 갖고 미래를 보자. 서울 시민들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전월세를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학교는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내 직장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런 걸 생각하지. 글쎄 과거를 위한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누가 말했듯이 일일 일 마타도를 하니까 저희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참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네. 네, 오세훈 후보는 당선되면 일주일 안에 목동과 상계동 재건축 안전진단 착수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네. 내세웠는데 네. 근데 안전진단 기준 완화되고 독단적으로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서울시장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자면은 좀 유연하게 활용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걸 보십시오. 저희가 24번의 수요 억제 정책으로 전월세 값이 오르고 전월세 난민이 생기고 뭐 지금 사실상 서울에서 집 구하기가 불가능해졌다는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25번째로 공급 정책을 겨우 내놨는데 LH가 주도하는 공공 주도 개발로 다 주택을 내놓는데 그게 최소한 5년 걸립니다. 그리고 그 LH 주도 공급 정책을 내놓는 그 주체 세력들이 전부 땅 투기했어요. 왕버들 나무 심고요. 그리고 옆에 그 토지를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사고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믿습니까? 25번이 전부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는 그런 정책들은 다 접어두고 네. 민간에게 활로를 줘야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게 하고 이 조세 관련된 어떤 그런 둑을 무너뜨려 갖고 주택 개발 공급의 대부분의 어떤 그 능력이 있는 민간의 활로를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배준영 의원님께서는 현재 당 대변인과 선대위 대변인직을 이제 맡고 계신데요. 네. 박영선 후보의 1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에 대해서 논평을 최근에 내셨습니다. 네. 공약에 탈을 쓴 매표 행위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점인가요? 옛날에 돈봉투 나눠준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나를 찍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10만 원을 준다는 게 물론 뭐 암호화폐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상은 있지만 어쨌든 박영선 내가 당선되면 여러분들한테 10만 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직선거법 118조에 보면은 내가 당선되면 살해를 하겠다 그거에 위반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변호사 단체에서도 고소를 했는데 나를 뽑아주면 나를 뽑아주는 대가로 10만 원을 줄게. 이거는 230조에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상 매표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운 시민들의 세금 1조 원을 왜 다시 나눠주는 데습니까? 그래서 제가 논평 끝까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차라리 그 박영선 찍지 말고 개를 하나 들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개 들면은요 이자까지 줍니다. 지금 10만 원 준다는 거요. 그 시민들의 왼쪽 주머니에서 세금 받고요.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늘어나지 않는 사이에 뭐가 늘어난 줄 아십니까? 박영선 후보는 표를 받아요. 그게 매표행위라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당 대변인으로 또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또 인천, 중구, 강화, 옹진군 지역구 위원으로 이렇게 1인 4역을 하면서 정말 요즘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재보선이 끝나고 나면 어떤 현안과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신지 계획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인천 면적의 70%가 되는 인천, 중구, 강화, 옹진입니다. 근데 비교적 그 개발이 더딘 지역이라서 네. 물론 공항, 항만, NLL, 뭐 섬, 농어촌 다 있긴 하지만은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계속 매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를 반드시 승리를 해서 내년 정권 창출에 어떤 교두보를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마침 부산에 갔다 왔는데 두 가지 씬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부산대를 가서 부산의전원에 조민 학생의 왜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지 부산대 총장한테 따졌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제가 국회 상임위에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또 지금 대변인으로서 이 정권 창출을 위해서 벽돌 한 장 놓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네,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지금까지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쟁점 사안에 대해서 같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